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바로 입체파 기법을 활용해서 나를 표현하는 거를 진행을 해볼 텐데, 먼저 이걸 하기 전에 소묘를 했어야 하잖아요. 원래는 이제 소묘를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이나 뭐 왼쪽이나 이런 데에다가 입체파 기법을 활용하는 건데, 지금 소묘를 시작한 반이 한 번밖에 없어요. 그래서 먼저 온라인 수업을 많이 듣게 되다 보니까 요거를 입체파 기법을 먼저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요,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면 이번 두 교시 동안 하는 반도 있고 뭐 한 교시 동안 하는 반도 있을 텐데 먼저 A4 용지나 도화지나 아니면 줄이 쳐져 있지 않은 종합장 같은 것도 괜찮아요. 그래서 뭔가 줄이 없는 종이 위에 자신의 얼굴의 반쪽을 입체파 기법을 활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. 우리가 지난번에 수행평가할 때 입체파 기법을 이 작품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구현이 될까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작성했던 것 기억나죠? 그때 했던 것처럼 이 입체파의 그 데콤포즈 기법을 활용해서 다양한 각도에서, 그러니까 다양한 시점에서 본 거죠. 보는 그 볼시자, 음, 그러니까 보는 시점이라는 거죠. 볼시자니까. 그래서 보는 시점에 의해서 뭔가 다양한 시점으로 한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 다 시점을 활용을 해서 제작을 할 수도 있겠고. 그래서 뭐, 선생님이 예시로 여기 보여준 것처럼, 뭐, 눈과 코와 입의 각도가 다 다를 수도 있고, 아니면 눈에 뭐 모양을 그려 넣을 수도 있고, 아니면 피부에 또 다른 모양을 그려 넣을 수도 있고요. 그 모든 것의, 표현에는 자유가 있는데, 자유롭게 표현하는 대신에 여기에는 뭐가 따라야 되냐면, 명확한 의도가 따라야 합니다. 의도가 없이 단순히 그냥, 별무늬로 표현했어요 라고 한다면, 그거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수행평가를 볼 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이 무늬를 사용한다면 왜 이 무늬를 사용하는지, 내가 이 색깔을 사용한다면 왜 이 색깔을 사용을 하는지, 그리고 내가 이런 형태를 사용한다면 왜 이런 형태를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진로와 연관된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. 여기서 포인트는 진로와 연관된 이라는 점이죠. 저번에도 이 작품을 가지고,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든 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을 때, 왜 눈을 별로 표현을 했다고 했어요. 여러분을 보고 있는 선생님의 눈이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별을 박아 넣었다라고 선생님의 진로와 연관을 시켜서 말을 했던 거 기억나죠?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뭔가 의도가 명확하게, 근데 그 의도가 그냥 의도가 아니라 진로와 연관된 의도가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거 다음에 오프라인 하고 또 온라인으로 돌아올 때 그때 수행평가를 또 볼 거예요. 그때는 뭐를 하냐면 바로 내가 왜 이 무늬와 이 색깔을 입체파 기법을 활용을 했는지를 작성을 하는 진로 활동지를 작성을 할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유의를 하면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종합장이나 A4 용지를 펼쳤으면 그 위에다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한 부분만, 그러니까 내 얼굴의 반을 입체파 기법으로 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고, 그렇게 한 거를 메일로 보내도록 합시다. 그래서, 어, 오른쪽을 뭐 소묘로 한다고 가정을 했던 학생이 있을 거예요. 그러면은 본인은 왼쪽을 입체파 기법으로 해서 보내야겠죠? 자,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그렇게 활동을 해서 선생님한테 메일로 보내도록 합시다.